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딱히 큰 문제가 있는 하루는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오늘도 할 일은 해냈고 남들보다 특별히 뒤처진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충분히 잘 살지 못해서라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이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도, 부족함도, 불운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 문제라고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행동을 하는 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온한 날이 와도 마음은 늘 다음 불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바꾸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 하지 않아도 삶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막연한 위로나 긍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지 그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 보려는 아주 현실적인 사유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매일 무심코 반복해온 그 행동 하나를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교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거의 본능처럼 마음에 스며듭니다.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을 그 안에 배치하려 합니다.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나는 부족한가 아니면 충분한가? 나는 뒤처졌는가 아니면 앞서 있는가? 이 질문들은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질문들이 결코 나 자신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어딘가에는 비교 대상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성취, 누군가의 상태, 누군가의 평온함.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아야 할 대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시작되면 마음은 쉴 자리를 잃습니다. 저는 인간이 스스로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방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삶을 느끼기보다 재고, 존재하기보다 점수를 매기는 태도 말입니다. 비교는 결코 큰 사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듭니다. 하루의 피로를 느끼는 와중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버티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에도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심이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비교는 행복의 문턱에서조차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비교가 있어야 발전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비교는 행동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안정시키지는 못합니다. 비교의 본질은 언제나 결핍의 강조입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는 순간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따라잡으면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나고 하나를 넘어서면 더 높은 기준이 생겨납니다. 마음은 도착하지 못한 채 영원히 이동 중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마음의 유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때 고통은 삶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왜곡에서 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가능성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시선. 그 시선이 바로 고통을 생산합니다. 비교는 겉보기에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해지고 평온한 날에도 이유 없는 허기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토록 분명히 괴로운 행동을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는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자아를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교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합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자신을 설명해 줄 기준도 함께 사라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알면서도 그 습관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기준이 정말로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묶어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비교는 자아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아를 외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상태가 흔들리면 나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보다 더 불안정한 삶의 토대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행동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비교의 습관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저 삶을 꿈꾼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욕망이 과연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은 생각보다 조용히 형성됩니다. 어느 날 문득 생겨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전에는 반드시 비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고 누군가의 상태를 스쳐 지나가며 그 장면이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남깁니다. 그 불씨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것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때 욕망은 더 이상 내 삶의 필요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상태를 결핍으로 규정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인간의 불행이 매우 비극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히면서도 그 고통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상당수는 외부에서 빌려온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욕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비교에서 비롯된 욕망이 결코 충족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생긴 욕망은 언제나 상대적인 위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을 손에 넣는다 해도 마음은 곧바로 다음 대상을 찾습니다.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아직 부족한 쪽에 속하는데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욕망은 성취의 순간마저 훼손합니다. 기쁨이 머무를 틈을 주지 않고 곧장 또 다른 결핍을 불러옵니다. 저는 이를 행복을 지우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속도보다 그 만족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른 삶. 이 속도 안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애쓰지만 좀처럼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욕망은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은 늘 오르막처럼 느껴지고 쉼은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조차 뒤처지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의 상당 부분은 삶의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나옵니다. 같은 하루, 같은 상태 속에서도 누군가는 견딜 수 있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비교가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현재를 잃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감정, 지금의 호흡은 사라지고 항상 다른 가능성의 나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쟁에는 결승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삶을 끊임없이 부정하도록 훈련시킬 뿐입니다. 행복은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행복이란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그 잠시의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그 정지를 허락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끊으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뜻인가? 혹은 노력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시선을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외부의 기준을 둡니다.
타인의 속도, 타인의 성취, 타인의 상태. 그 기준을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늘 평가받는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그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인가? 내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속도인가? 이 질문들로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을 두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현실을 외면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평가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망은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반면 거리두기는 현실을 덜 다치게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일은 바로 이 거리두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을 넘어서는 순간 사유는 흐려지고 감정은 쉽게 소진됩니다. 비교는 이 압력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과연 용기일까요? 아니면 단지 익숙한 고통에 머무는 습관일까요? 비교를 멈추는 일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강함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같은 강도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자극 속에서도 버티지만 어떤 이는 작은 비교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이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기질과 감도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게 됩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위치를 스스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은 삶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행복한 삶이란 강렬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비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이 행동 하나만은 조용히 멈추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고통의 방향을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현재의 상태는 자동으로 불충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암묵적인 판단이 깔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태에 가깝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삶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마찰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덜 부딪히고 덜 상처받습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찾지 않아도 되는 드문 상태에 들어섭니다. 비교에 익숙한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종종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이루지 못한 날,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지 못한 날은 실패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은 뒤에는 이 하루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불필요한 상처를 하나도 입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날을 가장 완성도 높은 하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쁨이 크지 않아도 후회와 자책이 남지 않는 하루. 그 하루는 다음 날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남깁니다. 행복은 종종 이렇게 소리 없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이유는 행복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을 두고 사람들은 때때로 말합니다. 무기력해진 것 아니냐고, 열정이 식은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고요는 결핍의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는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비교라는 소음, 욕망을 부추기는 속삭임, 자기 비난의 반복이 멈춘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람은 자신의 진짜 피로를 느끼고 자신에게 맞는 회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고요 속에서 삶의 지속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힘 말입니다. 행복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는 상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도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거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마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타인이 존재할 때 가장 활발해집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속도, 타인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마음속 기준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거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평가와 판단의 소음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은 더 잘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왜 이 속도밖에 안 되는가? 이 질문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의식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 소음이 점차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교에 익숙한 마음은 고요를 공허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머무르면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숨을 고르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자아가 쉬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람은 무언가가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해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감정은 방치되기 쉽습니다. 고독은 이 흐름을 잠시 멈춥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은 무엇이 과하고 무엇이 이미 충분한지 조용히 구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도를 존중하는 방식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교로부터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이 충분히 치열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강하게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삶의 강도가 아니라 삶과 마음 사이의 마찰입니다. 비교는 이 마찰을 극단적으로 키웁니다. 자신의 속도로 살고 있음에도 항상 다른 속도와 부딪히게 만듭니다. 자신의 크기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늘 더 큰 기준에 긁히게 합니다. 그 결과 삶은 견딜만한 수준임에도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집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의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삶을 살면서도 덜 긁히고 덜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의 하루는 눈에 띄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눈부신 성취도, 극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이 정도밖에 못했는가라는 잔혹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기쁨이 작아도 그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삶은 어느 순간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졌다고 말하기에는 조용하지만 불행하다고 부르기에는 너무 안정된 상태. 저는 이 상태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복잡한 이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반복되는 행동, 단 하나의 고착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비교가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멈추어도 고통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처럼 들릴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아도
인생은 정말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불행이 더 이상 증식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삶은 충분히 견딜만해집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에게 저는 어떤 결심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짐도 변화도 각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용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던 비교의 시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복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을 불필요하게 상처 입히는 이 행동 하나만은 오늘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원래 완벽해질 필요가 없고 다만 덜 아프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덜 아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천천히 회복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